안녕하세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정보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원활한 운영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놓치기 쉬운 지침 위반 사항과 부정수급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제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근본교육은 총 2차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1차시 교육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허위결제, 초과결제에 대한 대표 사례와 부정수급 중점 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허위결제는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만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인력이 이용자 몰래 하는 경우가 있고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부정행위하고 제공인력의 급여를 나누어 갖는 분취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우처 결제 방식은 이용자가 제공인력이 만나서 서로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단말기에 태그하거나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방식인데 허위결제는 제공기관, 제공인력, 그리고 이용자가 상대방의 카드를 소지하고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정수급은 내 카드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인데요.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A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바우처 카드를 기관에 보관하면서 이용자가 결석하는 경우 허위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카드는 이용자는 이용자가, 그다음에 제공인력 카드는 제공인력이, 혹은 기관 방문형 서비스인 경우는 제공기관이 아이디로, 결제 아이디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용자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통은 대표적으로 그런 이유로 카드를 이제 기관에서 보관을 하겠다고 이제 이용자에게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였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의 시작은 내 카드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렇게 시작이 된 사례입니다. 자, 우선 정해져 있는 일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계획을 했는데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질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추후에 이제 보강 수업을 진행하고 보강 결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원래 오기로 했던 그 날에 먼저 결제를 해버리고 나중에 보강 수업을 진행하려 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였고요. 근데 이 경우도 문제가 있죠. 나중에 결제를, 그러니까 보강 결제는 이제 보강하는 날짜에 실시간 결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수업을 듣는다. 만일 이용자가 그때도 안 오거나, 이제 잊고 오지 않는 경우, 까먹은 경우는 그게 그대로 이제 기관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판서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월, 화, 수, 목, 금 매주 화요일에 오는 이용자예요. 이용자 A가 오는데 이날 오기로 했는데 이제 오지 않고 실제 온 건 목요일 날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제공기관에서는 이때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은 이때 듣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정수급은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고의적인 거짓에 의한 그런 부적정 수급을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의도치 않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정 오류의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크게 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은 목요일 날 했는데 결제는 화요일에 이루어졌죠. 자,
결제한 이날은 수업은 없었어요. 요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수업 없는데 결제를 한 거죠. 부정결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주로 보면 뭐 이때 할 걸 이때 했으니까 쌤 아니냐라고 하지만 원칙상으로 보면 해당 화요일에는 수업 없이 결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보강 수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부당 이득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중점관리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경우는 뭐 이용자가 요청을 하던 제공기관에 요청을 하던 제공기관에서 카드를 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거나 특별하게 부정수급 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선결제 후 서비스죠. 아까 화요일날 결제하고 목요일날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에 결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날 서비스했으면 목요일날 결제하는 거. 우리가 소급결제라고 얘기하는 건 선서비스 후결제를 뜻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 지침상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침상에는 이용자 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부 인정하는데 그것도 당일만 소급결제가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준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A는 평일에 4시간씩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용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데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첫 번째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어요. 원래 매일매일 평일에 가는 분인데 그래서 월요일 날 8시간을 몰아서 했어요. 그리고 4시간만 결제를 하고 화요일은 원래 가야 되는 날인데 뭐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날 8시간 했으니까 화요일은 그냥 집에서 4시간 결제를 했어요.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없던 날인데 결제만 발생했네 라고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바우처 카드는 계속 소지하고 다녔고 화요일은 4시간 허위 결제로 부정수급 환수가 되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자, 이용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카드를 소지하고 다녔다. 자, 첫 번째 중점관리 사항 보시면 바우처 카드는 동의서를 받은 경우라도 서비스 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한다. 서비스 중에만 소지 가능하다. 자, 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비스 제공 중에만 소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얘기죠, 결국에. 서비스 종료할 땐 반납하고 가라. 서비스를 하는 도중에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바우처 카드를 이분이 안 갖고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발생이 안 됐겠죠. 화요일은 서비스 없이 자택에서 4시간 결제를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카드가 없었으면.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례죠. 자, 월요일에 8시간 서비스 했어. 4시간만 결제를 했어요, 월요일에. 화요일은 서비스 없이 4시간 결제. 자, 화요일은 서비스 없이 결제한 거 이거 부정이죠, 당연히. 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월요일에 8시간 하지 않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단위로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실시간 결제 원칙입니다. 월요일에 8시간 하고 4시간 결제한 걸 화요일에 4시간 결제한 거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시지만 화요일은 화요일만 보자 얘기예요. 화요일은 서비스 없이 4시간 결제 부정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8시간 했는데 4시간만 결제했어. 그럼 나 월요일 8시간 했으니까 4시간 더해서
월요일날 8시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실제 결제는 4시간만 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4시간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거짓 여부가 중요. 실제 서비스가 없었던 화요일 결제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된다입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얘기죠. 가장 사업 규모가 크니까 사례도 가장 좀 많아요. 이용자가 일주일간 해외여행 가면서 제공 인력에게 우리 집에 와서 카드는 여기 놨으니까 나 없는 동안 대청소랑 이불 빨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공 시간 동안 이용자 1인, 가족 아니고 이용자 1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용자가 서비스 시간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합니다. 자, 바우처 서비스가 꼭 대면 서비스 만나서 같이 있는 동안에 서비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자, 바우처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이용자를 위해 진행하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했으면 4시간을 했다 치면 그 4시간을 정말 바우처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는지 1시간만 하고 3시간은 놀았는지 놀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모든 시간 다 했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상 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용자 없이 서비스를 진행한 부분에 첫 번째 문제가 있죠. 없는 동안 그리고 대청소, 이불 빨래. 자, 활동 지원에는 일상 가사 지원은 일상적인 범주에서의 지원을 말해요. 우리 대청소, 이불 빨래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용자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활동 지원사도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 제공기관 통해서 이용자에게 얘기해서 인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활동지원사의 이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1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이용자가 시간 확인 후 결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거니까 정상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우 바우처 서비스 비용은 지급되기가 어려워요. 실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어 있는지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공기관은 이런 인식 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4번째 사례. 자, 요양보호사를 자격을 보유한 분들은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지원사로 이제 가능하죠. 여기서 아까 카드 소지가 부정수급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공 인력과 우리 이용자 매칭도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제 이용자 B. 를 매칭해주는 조건으로. 자, 원래 서비스 매칭은 제공기관에서 상대방의 욕구와 제공 인력의 이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최적의 매칭을 해주죠. 근데 매칭에 내가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매칭해주는 조건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가장 최우선 해야 되지만 매출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매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매칭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데리고 온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매칭을 해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 이용자지만 큰 불편이 없는 이용자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제공 인력을 소개받아 같이 제공기관에 가서 계약을 한 사례예요. 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서비스 중지 등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은 중점관리 사항과 같이 이용자의 환경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최적의 제공 인력을 매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매칭 요구를 하는 경우 혹시 부정의 개연성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적정한 상황인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수급은 범죄. 제가 다른 교육 때도 좀 강조를 하는 사실인데, 사회적 인식, 국민 정서에는 부정수급은 나쁜 관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엄연한 범죄예요. 평소 제공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교육, 여기서 얘기하는 꾸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지겹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얘가 효과가 좋아요. 정말 안 하고 방치하는 것과 계속 틈틈이 주지시켜주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작은 짜잘한 부정수급 10분, 20분 더 찍고 그런 1년, 2년 크게 기획해서 부정수급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10분, 20분 더 찍는 그런 생활형 부정수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계속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주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 사례는, 이거 서비스를 안 하고 결제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일정 기간에 동안, 그 서비스 시작 결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댁 근처에 한번 가서,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본연의 업무, 전담 인력분들이 본연의 업무가 바쁘시지만, 엄연한 이 제공기관의 의무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서비스 관리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장애인 자녀를 둔 어느 두 가족의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특정 기관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자녀가 이제 장애인이어서 본인의 자녀를 이용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소속된 제공인력 C에게 내 자녀를 활동지원 서비스를 해달라라고 계약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결제만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받은 급여는 나랑 나누자. 서비스 하지 않고 그냥 결제만 해주면 내가 얼마 줄 테니 해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관장인데 이분은 법적 책임이 있죠. 활동지원기관의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기관에 이제 특성상 장애인 자녀를 둔 제공 인력이 많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막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했어요. 그런 부정행위 방법을 전파까지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할지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의무를 위반했다. 환수뿐만 아니고 제공기관 폐쇄까지 간 사례였습니다. 전 사례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한 것, 의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행정오류와 수급자 인지 미입 등 과오수급도 부정수급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죄에 해당되는데 잘못된 관행 정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본인의 자녀를 다른 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서로 교체해서 부정행위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부정수급이라는 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 점검을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이신 분들, 그 와상 장애인인 분들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바우처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말 편의 정도로 생각하는 활동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지투 사업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개의 얘기고요.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꼭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짜잘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막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뭐 케어가 뭐 24시간 필요한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자격이 되셔서 이제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인지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뭐 아동들도 그렇고 뭐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 다소 낮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결제를 시작했어요. 내가 1시간 서비스하고 3시간 결제해도 몰라 이러면서. 그래서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공기관에서는 매일매일 서비스가 잘 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잘 되고 있나? 모니터링 하려고 이용자 자택을 방문해 봤는데 집안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현장에 뭐 직접 가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상태, 냉장고의 음식들 전혀 이분이 매일매일 케어를 받았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좀 와서 점검해달라. 자체 신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점검 갔더니 제공 인력은 당연히 완강히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용자분도 매일 받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여다 봐주는 게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온다라고 이제 거짓 진술을 하셨었는데 나중엔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이제 울면서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이용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안 왔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렇게 허위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부정수급은 전액 환수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점검 다녀보면 정말 서비스를 하나도 안 하고 허위로 결제하시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죄송하다는 말도 당연히 하시긴 하는데 저 이거 어떻게 다시 돌려드려요? 뭔가 환수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환수 금액이 뭐 1억이 나왔다. 몇 년간 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봐달라. 당연히 봐드릴 수가 없죠. 저희는 이런 걸 이제 적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눈 감는다면 저희가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고 저희가 처벌을 받겠죠. 서비스를 한 건 최대한 인정을 해드리되 실제 서비스 없이 허위 결제한 건 분명히 밝혀내는 저희가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다시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안 하셨잖아요. 서비스도 안 하고 돈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다시 돌려주셔야죠. 자, 중점관리 사항입니다. 부정수급 때문이 아니에요.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클린센터로 신고를 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장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환수금액에서 25%는 이제 제공기관에서
내야 하니까 당장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을 하죠. 근데 저희가 쭉 지켜본 결과 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관리 이런 걸 잘하는 데는 골머리 썩을 일이 없어요. 당장 매출이 감소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추후에는 단단한 기간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정수급이 많아지고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되면 이 사업의 존속이 보장이 될지가 의문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기관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이제 클린 제공기관이라고 저희는 해요. 기관들 보면 정말 자구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우리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도 수행을 하고 뭐 화상전화도 하시고 실시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거나 위반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몇 건 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잘하는 분들은 이제 포상도 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클린센터 조사를 안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고 사례들을 발표하고 해서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허위결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초과결제 사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과결제는 허위결제랑 약간 달라요. 뭐 같은 서비스 없이 허위로 한 거긴 한데 서비스를 한 시간보다 앞뒤로 조금씩 더 추가로 해서 결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허위결제처럼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가 용인한 초과결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하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용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요. 자, 이용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용자가 돈을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어떠한 경우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죠. 뭐 1시간 했으면 1시간만큼, 2시간 했으면 2시간만큼만 이제 바우처 급여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이제 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용자가 주는 게 아닌데 뭐 이용자가 주라고 했다고 해서 정부 보조금을 이제 받으실 수는 없는 거죠. 서비스 없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평소 아동 이용자였어요. 이렇게 등하교 서비스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첫 번째 문제가 나오죠.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면서. 자, 바우처 카드 소지에 대한 이용자 보호자의 동의서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되는데 서비스 끝나면 다시 돌려주고 다음날 뭐 아침이든 언제든 서비스 시작할 때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것도 그래서 발생을 한 거죠. 보니까 이 아동이 바우처 시간이 뭐 60시간인데 아침에 등하교만 시키다 보니까 한 30시간이 남네. 그래서 마치 수업 시간 중에 서비스를 한 것처럼 초과해서 결제를 했어요. 등하교로 하루에 뭐 1시간만 서비스를 하는데 3시간씩 결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얘는 뭐 2시간 초과 결제가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뭐 운영하는 제도 그리고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터가 많아요. 그물이 막 촘촘히 있어서 저희가 현장 점검 갔을 때도 데이터 기반으로 다 보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시스템으로 탐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니터링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진술을 하시기를 바우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용자 몰래.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자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솔직히 이제 내가 지급하는 돈이 아니면 잘 체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 좀 허점을 이용해서 초과로 결제를 한 케이스고, 자, 저희가 1시간 서비스를 했는데 3시간 결제하고 초과로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 금액만 이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데 중요해요.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바우처 이용 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자, 이거 같은 경우 보호자가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쓰는 바우처가 뭐 제대로 쓰였는지, 혹시 뭐 부정수급은 없었는지, 뭐 허투루 날아가는 건 없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해서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것도 설마 이런 게 있을까 하지만 저희가 점검하면 꼭 몇 명씩은 확인이 되는 사례예요. 우리가 보수교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교육을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다 이제 제공기관 교육기관에 모여서 보수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 보수교육 시간에 바우처 서비스가 발생을 그러니까 교육 시간과 이제 바우처 서비스 시간이 이게 겹쳐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용자는 이제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보수교육에 참석하면서 교육 시간 동안 바우처 결제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해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이용자는 이제 자택에 있는데 서비스 결제가 발생했다는 건 이용자 카드를 제공 인력이 활동지원사가 계속 소지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출퇴근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이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초과 결제를 했어요. 자, 이것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나오는 얘기예요.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라는 거. 왜 출퇴근 시간을 바우처 서비스 시간에 포함시켜서 결제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분들의 논리는 이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는 거고 이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아오는 건데 이것도 서비스의 일환 아니냐. 서비스 하기 위해 간 거니까. 이걸 들으시는 이제 보통의 분들은 와, 이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회사 출근할 때 출근 시간만큼 월급 받아야 되고 퇴근 시간만큼 월급 받아야겠네요. 당연히 일한 만큼만 받는 거지. 일하기 위해 가는 시간, 일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은 서비스 시간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처음엔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공기간 중점 관리 사항입니다. 자, 보수교육관 이용자 돌봄은 가족 지원 또는 대체 인력을 편성하되 기타 사정으로 해당 제공 인력이 돌봄이 안 돼서 이용자랑 같이 이제 보수교육 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공기관에서 돌봄을 좀 지원을 하시는 등 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례이고요. 초과결제 마지막 사례예요. 바우처를 좀 다른 용도로 쓴 사례인데요. 거동이 불편해서 차량 지원을 이제 제공인력 활동지원사의 차량 지원을 받으시는 이용자였어요. 근데 차량 지원이 활동지원사의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보통은 좀 고마워서 이용자분이 뭐 명절 때 선물을 하나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일정 비용 자부담으로 이제 더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개인 자부담이 아니라 바우처로 이제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바우처로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하루에 1시간씩 더 결제하세요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제공 인력은 이용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 거죠.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뭐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용인을 했더라도 이용자가 지급하는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차량에 동승해서 사고가 났고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거든요.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면 활동지원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차량 지원 의무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사항으로는 보조금이 아니죠.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권이에요. 서비스 이용권. 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용권이죠. 이용자와 제공 인력 간 협의를 했더라도 교통지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자, 사례는 우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안내 사항입니다. 자, 저희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이용자 및 제공 인력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점검 다녀보니까 많이들 찍어서 활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만들었던 취지는 제공인력은 교육을 많이 받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용자분들도 뭐 교육을 받지만 그냥 허투루 흘려듣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걸 한 장씩 줘서 이제 이용자분은 계속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전혀 말로 듣고 끝나는 거랑 이걸 보시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 소지는 안 된다. 본인 부담금은 꼭 내셔라. 대신 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대면 서비스를 해라. 그리고 내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주요 내용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가 인쇄물을 다 드리면 좋은데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바우처 시스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을 이용자 하나, 제공 인력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공란으로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정보원, 우리 기관은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기관 로고를 넣어서 명칭을 넣어서 그림판에서 붙여놓으면 쉽게 되죠. 그래서 출력해서 나누어 주시면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위반하거나 감가하는 사항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희가 꽤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점검 나갈 때 클린센터로 신고 들어온 건을 많이 나가니까. 자, 신고인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공기관 직원도 되고 대표님도 되고 제공 인력도 되고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의 가족, 주변이든 누구나 신고와 제보가 가능해요. 신고 방법은 화면에 안내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클린센터로 해주시면 되고 전화가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편 이쪽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전화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좀 듣고 여쭤봐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정보로 저 그냥 동네에서 누구 봤는데 혼자 다니세요. 근데 그분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저희도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로 주셔서 상담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발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꼭 신고 포상금 때문에 이걸 신고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포상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부정 행위들을 다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군구 지자체에 넘겨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제 2차적으로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책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최종
환수가 결정된 금액의 30%를 한도 없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1억 원의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됐으면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부정수급에 가담을 했거나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포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개인정보를 모르니까 지급을 하고 싶어도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기명으로, 실명으로 이제 신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실명으로 신고했다가 내 정보가 노출되는 거 아니까 곤란한데? 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당연하게도 신고인 보호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고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정말 나밖에 몰라서 이런 부정 정황들을 이제 저희가 인터뷰 조사할 때, 현장 점검할 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했구나라고 딱 캐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실이 발생을 할 때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빼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알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저희가 누가 신고했는지 얘기는 안 합니다. 최대한 신고인 보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요. 클린 바우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와 정보원 그리고 시군구는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효의 만료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시적인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이든 타이든 잘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다양한 언론 매체와 사회적 우려가 있는데 부정수급자는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다수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바우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1차시 교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